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저출산 문제를 일자리 창출 등과 함께 국정 우선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인구 5천만 명 유지를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순국 기자입니다. 저출산 해법 마련을 위한 국정기획위원회 3차 합동 업무보고에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부 등 7개 부처 관계자와 보육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김진표 위원장은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할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재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삼아서 성장과 고용과 복지를 한 틀로 동시에 추진하고자 하는 이 국정 운영의 큰 패러다임이 성공해야만 이 문제도 근본적으로 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합동 업무보고와 이어진 토론에서는 목표인 인구 5천만 명 유지를 위해 결혼지원 정책 활성화와 아동수당 신설, 육아휴직제도 개편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국정위는 전 국가적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며 저출산 해소를 일자리 창출, 4차 산업 대비와 함께 문재인 정부 국정 3대 우선 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녀 양육의 국가 책임 구현과 결혼, 출생, 양육, 친화적 사회 시스템, 사회 제도를 그렇게 바꿔가야 된다는 거죠. 특히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저출산 문제를 직접 챙길 것이라며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정책의 강력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출범 한 달째를 맞은 정부가 경영계와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경영계는 일자리 창출 등 새 정부 정책의 속도 조절을, 국정기획위는 적극적인 동참을 서로에 요구하면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보도에 김동욱 기자입니다.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중소기업 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를 잇따라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만남은 문재인 정부 출범 한 달을 맞은 가운데 이뤄진 정부와 경제계 간 첫 회동이었습니다. 대한상인은 새 정부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너무 이르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규제 완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통해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건의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해가면서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근로시간 단축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10,000원으로의 인상 등에 대해 우려감을 드러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정 과제 가운데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국정기획위는 어렵다는 얘기만 하지 말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양측이 공약 이행 속도와 방식에 있어 확연히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또 국정기획위는 노동계만 챙긴다는 오해에 대해 국정 전반의 큰 원칙도 단계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를 안 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가 고수익을 내면서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의 한 종류인 이더리움은 한 달 사이 300%의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열기에도 이용자들을 보호할 법이나 제도는 마련되지 않고 있어서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거래의 투명성을 앞세워 차세대 통화로 각광받는 가상화폐가 투자 수단으로 인기입니다. 대표적인 가상화폐 비트코인 한 개의 가치는 현재 320만 원대로 국내 주식 가운데 가장 가치가 높은 삼성전자 주식보다 100만 원가량 비쌉니다. 하루 새 최고 50% 오르면서 관심을 모은 가상화폐 이더리움도 올해 초 10,000원 수준이었지만 현재 30만 원에 육박합니다. 높은 수익률만큼 리스크도 큰 가상화폐 시장이 날로 몸집을 키우고 있는데도 이를 위한 법 제도는 아직입니다. 최근 거래소 해킹으로 55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도둑맞았고 서버 다운으로 이용자들이 한순간에 손실을 입었는데도
이들 이용자를 구제할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가상화폐 제도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만들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거래소 운영자들도 거래 안정성과 투자자 신뢰를 위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고객의 자산이 안전하게 보호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는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보안 규정이라든지 시설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제도화가 되면 고객들이 좀 안전하게 자산을 맡겨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열기가 투자를 넘어 투기로까지 번지고 있는데도 정부 정책은 한 발씩 늦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정주입니다. 일자리를 잃어서 소득이 없는 기간에 국가가 연금보험료의 4분의 3을 지원해주는 실업 크레딧 제도가 시행 10개월 만에 신청자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으로 실업급여 인정자 67만 1,576명 중 절반에 가까운 30만 404명이 실업 크레딧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비록 뜻하지 않게 일자리를 잃었어도 급속한 고령화와 기대 수명 연장으로 길어진 노년기를 대비해서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재윤경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여야가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추경 시정연설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일자리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적절한 시기에 국회에 가서 시정연설 형태로 의원들께 설명할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2차례 무상 끝에 오는 15일 사실상 첫 회의를 개최합니다. 법정 심의 기한을 단 2주 남겨놓고 협상 테이블에 마주하는 만큼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신세롬 기자입니다. 오는 15일 최저임금위원회 3차 회의가 열립니다. 2차례 회의 참석을 거부한 근로자위원들이 이번 회의에는 협상 테이블에 앉기로 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최저임금 10,000원 인상 의지가 확고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법정 심의 기한까지 단 2주만을 남겨도 양측의 줄다리기는 어느 때보다 팽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용자 측이 2020년으로 설정된 정책 공약을 일부 수용하더라도 첫 해 인상폭에 대한 이견은 큰 상황입니다. 중소업계는 급격한 인상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지적했고 수년간 최저임금 10,000원을 주장한 노동계도 더 이상 물러나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2020년 10,000원 목표를 위해서는 이번부터 2자릿수 인상률이 적용돼야 합니다. 법안에는 2018년 적용 최저임금액은 7,481원, 이듬해 8,650원, 2020년 10,000원의 단계적 인상 방안이 제시됐는데 이에 따르는 추가 재정 소요는 내년 5,400억 원, 2019년 1조 원 등 향후 5년간 연평균 1조 5천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이 법안 수준이라면 내년 상승률은 15%로 최근 5년 상승률의 2배에 이릅니다. 양측의 대립으로 올해도 법정 타결 기한을 넘길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 군 복무를 하면서도 집에서 용돈을 받아 쓰는 병사들이 적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내년이 되면 이런 상황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일반 병사들의 월급이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대폭 오를 것이란 전망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내년부터 일반 병사들의 월급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2018년 국방예산 요구안에는 병장 월급을 현행 21만 6천 원에서 최저임금의 30% 수준인 40만 5천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상병은 19만 5천 원에서 36만 6천 원으로, 일병은 현행 17만 6천 원에서 33만 1천 원으로, 이병은 16만 3천 원에서 30만 6천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내용이 반영된 이 방안은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면 확정됩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병사급여를 최저임금의 30%, 40%, 50%로 연차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비군 동원 훈련비도 1만 원에서 2만 9,600원으로 오릅니다. 국방부는 또 문재인 정부의 안보 공약을 반영해 국방 예산도 대폭 증액키로 했습니다. 2018년도 국방 예산 요구안을 전년보다 8.4% 증가한 43조 7,100억여 원 규모로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요구안대로 예산이 확정되면 노무현 정부 시절의 높은 국방 예산 증가율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연평균 국방 예산 증가율은 약 5%였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국립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30일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8일 광화문 1번가 국민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급식조리원과 교무보조원, 돌봄 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약 38만 명으로 기간제와 임금이 똑같고 승진이 없어서 정규직이 아니라며 근속수당 지급 등 임금체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중소기업계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의 첫 만남에서 최저임금 10,000원 인상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10,000원 인상 등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최저임금을 2020년 10,000원으로 올리면 중소기업 인건비 추가 부담이 연 81조 5천억 원에 이른다는 추산도 제시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인들은 근로시간 단축의 단계적 시행 필요성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시간입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죠. 고보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방송을 보고 있는 분이라면 클래식하다라는 의미가 무슨 뜻인지 잘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말을 한결같이 오래 간다는 의미로 주로 쓰는데요. 오늘은 이 과거에도 유망 직업이었고 또 지금도 앞으로도 한결같이 유망 직업이 될 수 있는 숨겨진 알짜 직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앞으로는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없어지거나 또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는 직업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직업은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어떤 직업인가요? 네, 오늘 소개할 히든잡은 바로 속기사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말을 그대로 받아 적는 직업을 뜻하죠. 속기사요? 그런데 최근에는 아이폰에 탑재돼 있는 애플리케이션 시리도 그렇고 기계가 꽤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기록해주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강설희 아나운서 혹시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기종이 아이폰인가요? 네네. 그렇다면 어떻게 명령할 때 얘기를 하시나요? 이 근처에 맛있는 식당을 찾아줘 이런 명령이라면 시리야, 이 근처에 맛있는 식당을 찾아줘 이렇게 좀 또박또박 말하는 편이죠. 속도를 더 안 내시나 보네요. 속도를 빨리 내면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러한 예 때문에 여전히 속기사가 유망 직종으로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인간의 발음, 쓰는 단어 등이 사회적, 지역적, 문화적 특성에 따라 개개인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인지하고 받아 적기 위해선 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이 속기사란 직업은 한결같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참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렇다면 속기사를 정확하게 말을 받아 적는 일을 하는 직업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회의와 토론, 그리고 녹취 등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또 신속하게 기록하는 일을 말합니다. 말로는 쉬워 보이지만 이 속기 내용을 통해 법적, 행정적인 업무도 많이 처리하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직업이죠.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속기사는 주로 어딘가에 소속이 돼서 일을 하는 건가요? 근무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관에 따라서 다른 시험 없이 자격증과 면접으로 구급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속기 공무원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네, 별도의 시험이 없다니 공무원 시험 때문에 각종 학원 다니는 우리 공시생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 법원,
경찰청, 청와대, 문체부, 행정부 등에서는 자격증을 취득하면 면접 시험만으로 선발되는 형태인데요. 국회와 의회는 국어, 영어, 한국사 시험을 필수로 보고 행정법 총론, 행정학 개론, 사회과학, 수학 중 이 두 과목을 채택을 해서 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합니다. 전문적인 용어가 많다 보니 이렇게 시험을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도 다른 공무원 시험보다 도전 가능성이 좀 열려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기본 시험 응시 조건이라는 이 자격 시험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건가요? 네, 먼저 자격 시험은 1년에 2번, 각각 4월과 9월에 시행이 됩니다. 자격증은 다음 표와 같이 1급, 2급, 3급으로 나뉘는데요. 연설과 논설을 받아 적는 시험으로 이 급수마다 시간은 같지만 점점 더 분량이 늘어나는 편입니다. 신문, 사설, 칼럼 등에서 발췌한 내용이 출제가 되면 주어진 5분 낭독 시간 내에 기록을 마무리해야 하는 겁니다. 공무원 시험에는 3급부터 응시가 가능하지만 보통 높은 등급을 우선으로 뽑으니 높은 등급에 도전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할 듯 싶습니다. 네, 참 말은 쉽지만 5분 동안 꾸준히 말 받아 적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게다가 틀리게 받아 적어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 자격 시험 통과의 조건 중 하나가 오탈자가 10% 미만이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자격증 시험에 처음 도전하는 분이 어려울 수 있는 이유는 이 속기사들이 쓰는 키보드와 일반 키보드가 다르다는 겁니다. 네, 속기사 전용 키보드가 따로 있는 건가요? 네, 바로 이런 키보드인데요. 이 조용한 장소에서 회의를 할 때도 있는데 이럴 때도 소리 없이 타이핑을 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고안된 키보드를 써야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자판 체계도 다소 다르기 때문에 처음 접하시는 분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그렇지만 좀 익숙해지면 또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속기 공무원 외에도 다른 방식으로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일단 이 속기사 자격증을 따면 기업체에 들어가서 프리랜서로 속기 업무를 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 방송국에 취업해서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자막방송 속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변호사 사무실이나 전문 속기사 사무실에 취업해서 의뢰인의 녹취 파일을 속기하게 되는데 이 집중력과 전문성을 요하는 직업인 만큼 시간당 36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정말 알짜 직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 보이네요. 무엇보다 도태될 걱정 없이 미래에도 자부심 갖고 일할 수 있다는 게 이 속기사의 매력이라는 것 같습니다. 집중력 또 자판 실력 뛰어난 분들에게 특히 권해드리고 싶은 직업인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히든잡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